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여전히 날씬한 얼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최윤상 소장님하고 그 청년 예술인 네. 그 오락 발전소? 네네, 오락발전소. 네, 오락발전소. 오락이 아니라 네. 오. 네, 5개. 발전소. 자꾸 오락실이랑 헷갈려. 저는 오감 발전소라고 할 맞아, 뻔했어요. 맞아. 맞아. 자, 근데 네. 이분이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아티스트. 맞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최윤상 소장님을 모시고 네. 원래 본업인 그렇죠. 아티스트. 자, 어떤 아티스트인가? 궁금해요. 이분에 대해서 아니, 외모는 저기 벤처 대표인데. 네네네. 또 다른 국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 지난번에 궁금해. 본업이 전공이 원래 국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근데 국악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금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시죠? 음악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경연 프로그램 해갖고 요즘 국악에 대한 인식이 완전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 그리고 저 국악도 이제 퓨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우리 최윤상 네. 네, 우리 아티스트 이분이 또 계십니다. 다시 한번 네.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네. 그 일주 만에 만났는데 이상하게 한 2시간 전에 만난 것 같네요. 네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아, 벌써부터 딱 보세요. 국악 전공인, 국악인, 아티스트이신데 네. 딱 그 옷차림부터. 네, 옷차림은 지금 뭐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온 예. 네, 그런 느낌이. 가족입니다. 예. 네네. 아. 오늘 컨셉을 또 제대로 딱 보여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퓨전 국악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자, 국악을 하셨어요. 의외로.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게 주 전공이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인문계를 나왔는데요. 기자입니다. 예, 인문계를 나왔는데 어떻게 국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에 88 올림픽 있잖아요. 네. 올림픽 때 지정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국악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떠나지 못하고 전공으로 택하게 돼서 예, 국악의 길을 아니, 88 올림픽 너무 옛날인데 이거 뭐 예,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되게 나이 젊으시잖아요. 아, 예, 젊습니다. 아, 우리 요 대목에서 아, 예. 더 이상 너무 많이 아니면 다친다. 네네네. 아, 이런 개념으로 네. 인식을 하면 되고. 자, 국악도 이 장르가 되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부분을 또 저는 하셨는지. 타악기를 타악기? 전공을 했고요. 장구랑 장구. 뭐 꽹과리, 꽹과리. 그러니까 한국 음악 국악에서 타악기, 장구라는 악기가 말하자면 지휘자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은 모든 악기를 다 할 줄 알았을 때 장구를 칠 수 있게 해준대요. 왜? 우리나라는 지휘자가 없으니까 네네네. 모든 음악을 장단이 이끌고 가거든요. 네. 빨리 하면은 음악이 다 따라오고 느리게 하면 또 느리게 따라오고. 그게 이제 왕의 음악이라고 치면은 왕의 행차라던가 이런 다리 걷는 모습 이런 걸 다 보고 다 맞추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아, 그러면 예. 장구 치는 사람이 지휘자다. 국악에서는. 좀 위다. 아, 위다. 국악에서? 이렇게 볼 예, 수 그럴 수 있다. 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장구라고 하면 사실 먼저 사물놀이. 그렇죠. 사물놀이도 생각나고 있죠. 또 맞습니다. 고수랑 같이 뭘 하는. 예. 뭐 그런 게 좀 판소리, 생각이 많이 고수도, 나요. 예, 맞습니다. 예. 판소리도 그럼 같이 이렇게. 아, 제가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반주. 예, 그렇죠. 그것도 예. 다 명창이랑 하죠. 같이 이렇게. 예, 고수도 다 하고. 사물놀이 공연도 많이 하시고. 사물놀이도 하고, 뭐 궁중음악이라던가, 뭐 무속음악, 뭐 민속음악 다. 그 전국의 축제를 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하셨겠네요. 뭐 전 세계를 다녔죠. 전 세계를. 예, 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최윤상 소장님이 예. 정말 내공이 탄탄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국악이라고 하면 우리 음악, 예. 우리 전통 음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국 음악이라고,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그러니까 나라가 다 국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음악인지, 뭐 미국 음악인지, 중국 음악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국악이라 그러니.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는 저희가 이제 말하는 한국 음악, 네네. 예, 우리나라 음악,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몇 년 왜냐면- 정도 하신 거예요, 이제? 예, 그럼 나이랑 연결되는. 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뭐 한 30년 이상 된 거죠. 아, 정말, 진짜, 정말 장인이네요. 예, 아닙니다. 고수시고, 진짜로. 야. 그러면 요 대목에서 30년 정도 그렇게 공연을 하시고 네. 하시면 또 공연을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예. 아니라 다니시고 그러면 또 기억 남는 이런 공연 뭐. 에피소드도 되게 많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기억나는 공연. 아프리카도 있고, 네. 그러니까
리듬이 되게 화려한 나라들이 그 브라질이라던가 브라질. 예, 이런 나라들이 삼바. 그런 예. 나라가 있는데 뭐 되게 사실 갈 때는 저희가 이제 그 2010년 그 월드컵 때문에 이제 순회 공연 홍보로 갔었는데 정말 그 흑인 분들이 아프리카 분들이 우리 리듬에 춤을 출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장단에. 그쵸. 왜냐하면 예. 아프리카 이런 데가 네. 이런 리듬, 타악기 이런 되게 쪽으로는 아니 그 발달돼 친구들은 효자잖아요. 저 젬베를 좋아해요. 네, 그렇죠. 젬베가 장구랑 약간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리듬은 약간 틀리니까 네. 물론 이제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랬는데 와 뭐 그때 한 2,000석 되는 데가 다 일어나서 막 아프리카 무대로 어디였어요? 남아공이었어요. 남아공. 너무 좋아라요? 너무 신났어요. 와. 근데 그러면서 힘 받고 뭐 브라질이 됐던 또 다른 데서 이제 어떤 공연을 할 때도 우리나라 장단에 다 이렇게 춤을 추시는 게 예,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전 세계 어떤 흥은 통하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는 보통 하이에나 장단인데 하이에나 장단인데 우리는 국거리 장단으로. 예예예. 아까 궁금해지는데요. 자세라도 약간 예. 흉내라도 약간 없긴 하지만 아 장구요? 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오늘 그러니까, 우리 최은상 소장님이 장구를 조금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예. 다음에 또 예, 그럼 뭐 보여주시면. 허벅지 장단이라도 어떻게 좀. 그러니까 장구를 메고 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장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구채를 10채를 잡고 오. 이렇게 치는 거죠. 와. 넘기면서 자세 나와요. 뭐 덜기도 하고. 와, 이분이 공연 기획자십니다. 아, 예. 공연 기획자세요. 지휘자이면서 예. 감독이면서 네. 아, 예. 국악계 마에스트로. 아이씨. 국악계 거장. 극찬을 해주시고. 아 정말 이런 정말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공연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연륜과 내공이 있어서 이렇게 공연 기획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사실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국악이라고 하는 이 편견 이 자체가 좀 지루하다. 이런 건 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어. 90년대 초반에 이제 제가 국악을 접했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뭐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녹음실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도 저는 이제 홍대에 있었으니까 왜 한국 아티스트 거리라는데 다 있는데 미술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국악이 없지? 그치. 그래서 제가 무모하게 공연장을 만듭니다. 네. 국악 공연장. 예, 2003년 홍대에다가요? 예, 홍대에다가. 예. 조금 그때 당시에는 좀 무모하죠. 근데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팀이 훌이란 팀이에요. 맞아. 그거 여쭤봤어요. 맞아. 이따가 나중에 다시 물어봐요. 예. 훌이란 팀인데 왜 한국 음악은 락 페스티벌 못 올라갈까? 그래서 이제 홍대에다 공연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래도 국내 최초 락 밴드를 한 거죠. 국악이랑 해서. 국악과 락밴드를 접목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드럼, 뭐 베이스, 뭐 기타, 건반, 장구, 뭐 태평소, 피리, 뭐 이래서. 그거야말로 퓨전 예. 음악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락 페스티벌, 쌈지 락 페스티벌이나 이런 페스티벌들에 이제 나가게 돼서 한국음악을 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좀 어려웠어요. 좀 무모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그런 시도를 하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네. 한국 음악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좀 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밴드들이랑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아시는 뭐 크라잉넌, 뭐 타카피, 와이나 뭐 이런 정말 그때 당시에 그 락의 어떤 활동을 엉성하게 했던 친구들이랑 인디밴드는 그렇죠, 거기 그렇죠. 홍대가 성지잖아요. 맞습니다. 뭐 드럭 같은 곳. 맞습니다. 뒤에 들어가서도. 예. 그러니까 훌도 같이 무대에 같이 계속 공연을 했던 거예요. 와. 이게 그 예. 그 대단한 거예요. 창작 국악 밴드 예. 이름이 훌. 그렇죠, 근데 훌이죠. 왜 훌인가요? 뭐 이렇게 다들 흘러도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아유,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훌을 할 때 앞에 영어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앞엔 소문자로 W거든요. W. 그리고 뒤에 대문자를 HOOL을 씁니다. 예, OOL. 그러니까 훌이죠. 예. 근데 한글로 쓰면 이렇게 훌이에요. 이렇게 해서 리을자를 이렇게 쓰고 제주도를 찍고 울릉도 독도를 찍으면 마치 대한민국 지도 같아요. 아, 그 모양이? 예, 이렇게 해서 이게 38선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리을자가 이렇게 해서 뒤로 올리면 네. 예, 대한민국 지도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W가 소문자인 월드거든요. 세계보다 더 큰 한국을 훌이 한국인 거예요. 한국을 세계에다 알리겠다. 네. 약간 그래서 두 가지 영문하고 지도를 한문을 넣어가지고. 예.
영문과 이걸 다 예. 넣고 지도까지 넣고 그렇죠, 그렇죠. 야, 우리 저 한국- 대동여 지도를 다시 그리셨어요. 그래서 세계를 말아먹겠다 국악으로 네. 예, 이런 알리겠다. 야심찬 예, 알리겠다. 네, 예, 그냥 그런 다들 생각으로 이제 전 세계를 훌러덩 그냥 자빠지게 하겠다.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계속 비우자라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예. 왜 또 국악하고 락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음악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쓰고 싶은 무대에 맞는 장르를 하고 음악을 만들어야, 사운드를 만들어야 제가 쓰고 싶은 무대에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2000년대 초반엔 락이 대한민국에 되게 큰 저거였어요. 아니, 소장님도 평소에 락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죠. 오. 관심이 있었는데 왜 국악은 락밴드에 못 나가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대중한테 한국음악을 알리고 싶은데 그런 어떤 팀들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시도할 수 있는 적이 없었는데 아니, 그러면 소장님이 최초예요. 거의 지금 락이랑 이 맞습니다. 최초 국악을 좀 접목시킨 분이? 국악 락밴드죠. 창작 국악 락밴드. 와, 이거 진짜. 헐. 와. 그러면 여기서 포지션은 뭔가요? 저는 메인 보컬도 하면서 저는 타악기. 예? 타악기. 예. 아니, 노래도 하신다고요? 사설이 있어요. 노래까지는 아닌데, 네. 예, 거기 이제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음악은 옛날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민속음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해악도 있지만은 약간 복을 주는 그런 게 많이 있고 비날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예, 있고. 항상 좋은 뭐 이제 일들. 또 일하는데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예, 국악도 노동요도 있고요. 있고. 노동요도 있고. 예,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공연에 오시면 다 복을 받아 가시라고. 복을 받으라고. 약간 그 비나리 같은 경우는 사설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 아티스트 입장에서 예, 예. 이긴 하지만 예. 왜냐하면 이렇게 듣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아, 예. 사람들한테 예를 들자면 이 국악과 락을 최초로 접목을 시켰잖아요. 예. 퓨전으로 예. 했을 때 딱 들었을 때 뭘 염두에 두고 어떤 매력 예. 그런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들으면 예. 굉장히 또 맛깔스럽게 들을 수 예.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팁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연 자체를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자체를 갖다 연출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곡 한 곡마다 우리 밴드 멤버들의 어떤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소통이라던가 아니면 곡 자체도 어떻게 하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훨씬 더 감흥이 있을 수 있는 곡들, 배열들이라던가 대부분 락이라고 하는 장르가 좀 흥이 나잖아요. 신이 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소통이라는 게 되게 쉽거든요. 제가 이제 홍대에 했던 공연장은 그냥 일반 이런 공연장이 아니고 무대가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마당놀이 같은 그러니까 신발 벗고 들어오는 제가 바닥을 다 마루로 깔았거든요. 어. 예. 그분은 그 관객들은 앉아 있나요? 예, 상 피고 앉아서 앉아 있어요? 예, 앉아서 막걸리 마시고? 막걸리도 먹고 이게 일종의 예. 락 마당놀이네요. 그렇죠. 락 마당놀이.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북을 치면은 진짜 심장이 뛰는 예 그런 공연을 보여줬던 거죠. 예, 그러니 왜 관객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는 되게 쉽지 않았어요. 예, 누가 뭐 훌이라는 팀을 알지도 못할 네네네. 거고, 예, 그냥 조금 무모하게 왜 없지? 이런 생각으로 블라썸랜드라는 이제 공간을 만들고 대단하시다. 예, 그 공간에서 그렇게 시작했을 때 맨 처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실화인데 네. 공연을 하는데 두 분이 오신 거예요. 두 분이.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일부가 끝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른 그 우리 공연장에서 한 게 아니고 앞에 이제 클럽에 가서 잠깐 도와주러 예. 하는 건데 그날 이제 저희 시간에 공연을 딱 했는데 두 분이 오신 거죠. 공연하고 잠깐 쉬는 시간하고 딱 나왔더니 가셨더라고요. 끝난 줄 알고? 끝난 줄 알 게 아니고 아무튼 예 잠깐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공연을 할 때도 맨 처음 네 분이 오셨었어요. 예. 그리고 두 분이 오신 적도 그래도 있고. 하셨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 한 분이 5분을 꼭 데려올 거다. 그런 그래서 나중에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예, 나중에는 훌 공연이 거의 한 달에 뭐 6번, 7번씩 했는데 다 매진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계속 당시 계속 결국은 하니까 해피엔딩이네. 예, 되게 좋았던 게, 예, 이런 게 없기도 했었고, 그리고 수많은 문화예술 기획자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는 그게 또 지금 도리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은 그런 형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뭐 이제 난타 비슷하게 예, 해서 저 이제 제자들도 있지만 뭐 많죠. 예, 밴드 달라진 게. 뭐 경험들 뭐 이렇게 지금 시도들 그러면 많이 하시는 어떤 분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그 전에 일단은 제가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우리 저기 서태지 아이들 맞아, 맞아. 예, 하야가 나왔을 때 맞습니다. 거기에 그 힙합에 예, 예, 예. 태평소에 빌릴릴리가 맞아, 들어가서 그게 맞아. 너무 저는 예. 충격이었어요. 예, 예, 그때 능계. 당시에 정말 어린 예, 예, 나이에 맞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했지? 예, 맞습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요. 그럼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 지금 우리 MC님 얘기했듯이 그 이 국악과 이 락의 이 만남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소통이죠. 말하자면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장르들이랑 더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예. 뭐 굳이 락뿐만 아니고 뭐 힙합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재즈도 있고요. 뭐 다 만나잖아요. 지금 시대가 음. 저는 지식 수입국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지식 생산국이 되고 맞아요, 맞아요. 대중문화에서 저는 이제 고급 문화로 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깊이도라던가 지금은 또 패션 같은 경우도 되게 막 외국 사람들이 되게 예 요번에 뭐 킹덤이라던가 다른 맞아, 영화에서도 맞아요. 네, 보지만 네. 되게 한류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어떤 시도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락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래도 핫했던 트렌드였고 2000년대 초반엔 또 지금 변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한국 것들이 계속 시도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또 이제 소통이 돼서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 저는 그게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네. 또 뮤비나 이런 거 공연뿐만 아니라 곡 이런 데도 보면 세계가 네. 이 한국 국악 이런 멜로디나 이런 부분도 열광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 그거, 보면 정말 매력이 어마어마한 건 맞긴 맞나 봐요. 그 범내리 온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좋은 시도였던 엄청나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되게 좋은 시도였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비트인 세계에다 많이 알렸고 그 영상 자체에서 되게 주는 매력도 있었지만 그것도 댄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되게 세계적으로 콜라보를 하셔가지고 한국이라는 어떤 무용 세계를 또 알리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되게 많아졌으면 좋겠고 도리어는 이제 문화예술을 갖다가 한류가 끌고 가는 예 그런 형태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아세요? 우리 그 대표님께서 네. 소장님께서 소장님이. 그 또 직함이 또 하나 있으세요. 또 있어요? 예, 예. 아니 이분이 감투를 좋아하는 분인데 아 감투 쓰는 걸 좋아하셔. 아유 K 인디 음악 K 인디 음악. 예 예 회장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인디 음악. 그러니까 저 엄청 좋아해요. 노브레인 근데 좋아하고 저 인디 음악도 K 인디 음악. K 인디 음악. 예. 말하자면은 네, 뭐예요? 되게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국악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홍대에 있은 지가 그래도 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연장도 하고 레이블도 하고 맞아요. 공연장을 한 5개 정도 했어요. 예, 여러 군데에서 거기 이제 지역 어르신들, 지역 친구들, 뭐 지역 후배들 이렇게 생긴 게 다 음악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예. 거기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서교 자치회라고 서교 자치회. 예. 그러니까 레이블 대표들, 뮤지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홀 대표들 또. 예, 그렇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훌 예. 밴드 예. 리더가 그렇지. 홀 홀이랑 여러 가지 해갖고 그래서 이제 홀이 탄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치회를 또 만드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2019년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단법인화 한 게 저희가 K 인디 음악 협회를 만들었어요. 예. 그 인디 밴드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디 밴드랑. 그게 이제 거기에 다 인디 밴드 레이블 대표님하고 아티스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대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여기 이제 아 그러면 계신 한 거죠. 가지 궁금한 게 예. 왜 홍대가 예로부터 이 인디 음악의 성지로 맞습니다. 알고 그래요.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그러면 그 전에 홍대에는 이 인디 음악 이 사단법인 인디 음악 협회가 없었나요? 없었죠. 그랬구나. 아, 활성화됐는데도. 몇 개가 그 저희 전에도 있었고 저희는 이제 자치회라 그래서 저희끼리 모임을 했던 거고 협회들이 몇 개 이제 근대 생겨나긴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뭐 그런 게 많이는 없었죠. 거의 없었죠. 아. 예, 2000년대나 뭐 이럴 이 때는. 인디 음악 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하긴 맞습니다. 했지만 예.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예.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된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아니, 있기는 있는데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예, 현대에 이루어진 거지. 예, 그 전에 옛날부터
있지는 않았죠. 아,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회장님 이 직함 자체가 벌써 아, 예. 딱 봤을 때 이걸 얼마나 하신 거예요? 아, 지금 한 2년 돼. 이건 2년 정도. 왜냐면 사실 이게 책임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근데 어깨가 제일 무겁네요. 힘들 때예요. 예.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게 지금 딱 이 맞아요. 기간이고 맞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홍대라는 그 예술가 거리, 아티스트 거리에 그러니까 대중음악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그 무대가 사라졌거든요. 저도 공연장을 했지만 다 코로나 때 다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 버스킹도 행복이었고. 좀 못하고 제한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버스킹도 안 되지. 네. 정말 그 기초 예술가들은 쓸 무대나 발표할 때도 없는 거죠. 영상으로 한다 그랬지만 그게 맞아요, 쉽진 맞아요. 않은 네네. 예 저거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저는 어떻게 회복될지가 제일 궁금하고 사실은 좀 많은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하고 대안도 찾아내고 아니면 대안을 또 얘기도 서로 해서 목소리를 전달을 해야 예 뭔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또 근데 이제 어떤- K 인디 음악협회 이제 회장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일을 그러면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장님이.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런 하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도 이것도 막 진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일인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요즘 하시려고 좀 그나마 좀 이제 만드신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나마 이제 좀 설무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좀 거리두기 해제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라는 거는 좀 개방이 됐지만 공간 자체의 회복에 대한 거는 그렇잖아요. 저는 공간을 운영을 해보니까 예. 말하자면은 이게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닌 이상 거기 세를 부담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유, 맞아요. 맞습니다. 홍대라는 게 지하 같은 경우도 한 몇 평 안 되지만 몇 백이에요. 이거를 뮤지션 아니면은 이 라이브 클럽으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길인데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던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관광 특구들이 있고 홍대도 관광 특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술 특구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 예술 특구. 그러니까 공간마다 뭐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연극의 예술에 대한 어떤 특구, 그다음에 홍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 미술, 뭐 아니면 또 융복합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장르의 특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원이 있다고 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뭐가 후원이 있다고 치면은 그런 공간들에 대한 어떤 안정화, 뭔가 마음 놓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뭐 은평구에 가면은 혁신센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 특구에 맞는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 아니면 거기서 하는 그 인디음악 종사자들이 마음 놓을 수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목소리가 저희 협회에서 목소리가 그렇거든요. 이 음악의 생태계를 앞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너지면은 또 이런 사태가 또 오게 되면 맞아요. 우리 갈 데도 없고요. 그리고 또 무너지게 되잖아요. 예.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인디 밴드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예. 뭐 크라이넛, 맞습니다. 뭐 노브레인, 맞습니다. 뭐 꽃피는 봄, 뭐 이런 팀들이 있었고 또 그 드럭이란 곳에서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때 참 많이 구경 갔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거기 가면 이제 스매시라는 걸 해요. 예. 관중들이 막 뛰어오는 거 있죠. 맞아요. 그거 안 받아주면 다쳐요. 받아줘야 되는데. 맞아, 맞아요. 근데 가수가 맞아요. 너무 무겁다. 그럼 안 받아. 그럼 바로 떨어져요. 예. 그래서 다친 적도 있어요. 아, 예. 그랬는데 요즘 이 인디 음악이 좀 많이 죽으면서 맞습니다. 옛날 방송 사고도 좀 있었고 맞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종사자분들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큰 공연장들은 다 문을 닫았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다 새로운 선택을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떠나신 데도 많고 팀 자체도 해체한 분들도 많고. 아. 좀 되게 너무 안타깝죠. 맞아요. 그렇지만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로 이제 막 뭔가 조직하는 팀들도 있고 희망적이긴 한데 그래서도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게 또 이런 사태나 이런 것들이 오면 저희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 지금은 이제 빨리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무대겠네요. 그렇죠. 무대도 무대. 있지만은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무대. 사실 무대도 무대지만 네. 이 안정적인 무대가 더 정확한. 그러니까 안정적인 무대. 네. 맞습니다. 그런 누구든지 환경.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게 곡 하는 곡만 나오면 아티스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그걸 또- 버스킹이 나왔던 건데. 그게 뭐 만들어지면은
뭐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죠. 협회 차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따내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쵸, 홍대가 사실 이 버스킹 때문이라도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그렇죠. 아티스트들이 이제 사실 무대라 자기 무대를 갖는 것 자체가 로망이잖아요. 이게 꼭 그렇죠. 무대라고 하는 게 그런 무대 아니더라도 길거리 무대도 당연하죠. 네, 모든 관객만 게 다- 있으면 그게 맞아요. 무대가 되는 거여서. 맞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민원이 그렇게 또 심해요. 맞아요. 해가지고 어디 뭐 무대 뭐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긴 홍대만큼 이 예. 버스킹이 진짜 홍대는 좋은 곳이 그래서 이제 없어요. 거기 상인분들도 조금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관심을 끌고 또 모을 수 있잖아요. 또 그 잠재적인 또 고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축제, 문화, 예술, 관광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외국을 갈 때도 네. 그 지역에 다른 걸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뭐 있지? 뭐 먹고 있지? 뭐 이렇게 뭐가 유명하지? 이 이런 지역에 거. 무슨 축제가 있지? 그렇죠. 뭐 이런 그럼 거. 대한민국에는 그런 데가 만약에 도심이라고 쳤을 때 도심에도 그렇게 한 특별한 저는 그래서 예술 특구가 있어야 된다는 게 예술 여기는 특구? 특구? 예. 그런데 그 예술 특구에 맞는 지원도 있을 뿐더러 예 맞잖아요. 대학로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있는 건 사실 관광특구는 관광객들을 위한 예. 예를 들면 인포메이션에 예. 대한 서비스를 예. 지원해주는 예,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관광특구 말고 그렇죠. 플러스 이제 예술특구하고 예술인들이 이제 예술활동을 할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렇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그게- 해달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연스럽게 관광지도 될 수 있잖아요. 관광 특구가 됐을 때는 심하게 예, 세가 올라가요. 어, 지역이 활성화가 이게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예. 홍대도 그래서 그 버스킹하고 뜨고 뭐 이렇게 그렇죠. 되면서 사실은 몰랐어요? 그쵸.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지니까. 심해지고 대기업들이 들어오죠. 아무래도 매점들을 다 장악을 하게 되니까 정말 추억의 거리가 없어지고 예. 맞습니다. 예, 뭐 네네네. 뭔지 아시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돌발 질문. 아,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본인은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 아, 예.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렵다. 질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얘기예요. 생각했던 아, 저는 음악을 할 것 같아요. 음악을. 그러니까 사실 로망이 있는 게 정말 이게 다 안정화됐을 때는 예, 편한 데서 그냥 장구 치고 음악하고 여기에만 하고 싶은 생각은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환경이 그렇잖아요. 계속 무언가를 저로 인해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이들에 대한 어떤 예,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기획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청년 예술가들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노장청이나 아니면 환경들을 생각하다 보니 지금 못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딱 장구 하나 메고 왜냐면은 들어가서 음악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최윤상 소장님이 원래 아티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티스트를 하다가 공연 기획자나 예를 들면 연예인을 하다가 본인이 프로듀서, 박진영 씨 같이 아, 예, 예. 이런 분들도 결국은 자기 무대로 가끔은 돌아와요. 아, 그럼요. 그게 자기의 고향이거든요. 예, 예. 자기의 뿌리를 찾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윤상 소장님도 굉장히 이 일에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일에 활발히 하고 있고 즐거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장구 치고 상모 돌릴 때 가장 그때 가장 본인 같은 행복을 행복을 느낀다. 느껴. 아, 이게 나야. 이게 나란 말이야. 그렇죠. 하면서 빨리 장구채 갖고 와. 그렇죠. 이러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왠지 느낌은 전 딱 지금 말씀 저희가 이제 이게 토크쇼를 하다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뭐냐 그러면 왠지 그 소장님을 그 비긴 어게인 이런 것처럼 아, 장구 어. 하나 딱 해가지고 비긴 어게인.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아, 이렇게 예. 해외를 아, 예. 락 하나 딱 같이 해가지고 해외를 돌리고 아, 좋죠. 옆에서 네. 이 전 뭘 돌려요? 특산품 라이브 커머스로 라이브 커머스를 장구를 해서 팔어? 장구를 팔어? 한국 전통 악기를 팔어? 이런 걸 다 파실 것 같은데. 네.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아, 예. 갑자기 딱 드네요. 제가 다 팔아 제끼겠습니다. 옥수수 거기다가 네. 옥수수를 파는 농산물, 걸로 한국 농산물 농산물. 모든 걸 다 팔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건데 갑자기 이제 아까 처음에 그 국악 이런 이제 세계 무대에 이제 엄청 예, 많이 예, 공연을 그쵸.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 어떤 관객층 연령대
그러니까 되게 다양했을 것 같은데 진짜 어떤 다양하죠. 연령층에서 가장 열렬한 반응을 받으셨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최초를 많이 했는데요. 그 창작 실내악 그룹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생겨난 슬기둥이라는 팀이거든요. 슬기둥. 슬기둥. 그러면 교과서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그 네. 팀의 이제 멤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때 당시 제가 이제 만든 팀인데 타악그룹 공명, 창작 타악그룹 공명이라는 팀이 또 있어요. 뭘 공명. 많이 만드셨어요, 보니까. 예. 그 다음이 이제 훌이거든요. 예, 예. 근데 가장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뭐 말하자면 해외를 갔을 때 물론 이제 외국인들하고도 소통도 하고 큰 무대에서 뭐 이렇게 국가에 대한 어떤 나라를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거기 이제 현지인을 만났을 때가 제일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예, 현지인들이 좀 고향을 그래도 오래 떠나 계셨던 분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한번 선배였을 때도 저희가 일정이 좀 남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남던지 아니면 3, 4일이 남고 1, 2일이 남더라도 계속 찾아오셔서 뭔가 하나라도 얘기해 주시거나 뭐 해주려고 여기에 대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이쪽에서 공연하고 또 이쪽에 또 찾아오시는 예, 그런 분들이 계실 때 해외를 갔을 때 가장 느끼는 게 우리나라 현지인들이 외국에 계실 때 같이 만났을 때가 반가워하시죠? 예, 되게 따뜻하고 우리 음악에 대한 예. 향수. 그치.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이제 그 김치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네네. 제가 아시는 감독님이 네네네. 그 총감독님을 잉글랜드에? 예. 영국에. 그때 전체적으로 제 음악을 가지고 했거든요. 예. 근데 한인들 많이 오셨어요? 예, 한인들도 그래요? 많이 고 그건 영국 현지인들도 오시고? 현지인들도 많이 계시는 건데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제 음악이 이제 펼치면서 걔네들이 이제 안무도 하고 막 이런 외국인들이 예, 그런 거 했을 때 걔네들이 또 여기에 대해 이질감을 안 느끼고 되게 좋아해 주셨을 때 예, 뿌듯함을 느끼죠. 예. 어떤 무대가 가장 컸어요? 가장 많은 인원 앞에서 해본 공연. 그건 뭐 정말 많은데요. 네. 예. 한 막 몇십만 명 정도 있어요? 몇만 명? 그렇죠.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뭐 셀 수 없는 기본적으로. 예. 와, 몇만 명. 예, 셀 수 없는 와. 예, 그런 인원이 있었고. 그러면 이 흔히 락이, 아까 흔히 국악이라고 하면 20대 이 반응이 그렇게 열광적일 건 같진 않다 이런 선입견이 또 살짝 있거든요. 실제로 공연했을 때는 어땠나요? 아니, 근데 색달라서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어땠는지. 뭐 그때 당시 만약에 그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을 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외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게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락이라는 장르, 그러니까 아니 음악이라는 장르, 그리고 정말 힙합을 볼 때도 손녀 목마 태우고 가서 보는 어르신도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다양한 분들이 예, 이렇게 좋아하지 않나. 예, 같이 좋아하시. 어때요? 기본적으로 그냥 국악 있잖아요. 접목시킨 거 말고 예. 그냥 우리 국악 공연 한 거랑 예. 약간 다른 요소들 힙합이나 뭐 락이라는 이런 걸 접목해서 했을 때랑 반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한 공연을 봤을 때 그 중간에 진짜 오리지널리티의 한국 음악이 딱 들어갈 때 그것 또한 되게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하고 그렇죠. 매력적이고 오히려 되게 그게 더. 특이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음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아리랑이 선정됐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왕의 음악이 되게 생소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궁중음악을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예, 선보이기도 하고 거기에 선율 같은 거. 근데 나중에 또 찾아보고 이게 왕의 음악입니다. 얘기했을 때도 되게 새로운,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오리지널리티도 들려드리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콘서트에 어떻게 이제 곡을 배열을 해서 예, 관객한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전통음악만 1시간 반을 하면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예.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예. 처음에 이게 보통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클래식만 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음악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전통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른 음악으로 가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계기로 원래 전통 음악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컸던 거는 제가 이제 인문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작 배경이 저는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국악을 했던 것보다도 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얘기로 드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국악을 해서 올라가서 간 분보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 학교를 들어가서 더 모르는 게 많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달랐던 것 같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받아들이는 그렇죠. 게 다르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만남,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도 거부감이 없었던 거지. 예, 영화 하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 뭐 밴드, 뭐 다양한 친구들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보고 느끼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음악을 하는 팀,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던 슬기둥이라는 팀이랑 공명이라는 팀은 국외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시선이 훨씬 더 이렇게 더 넓어지고 친구분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되게 생각들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아, 이런 시도? 그게 이제 약간 기획자 마인드도 생길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시도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장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장르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그러니까 이제는 따라와라. 우리가 뭐 테크노가 됐든 테크토닉이 됐든 지금 새로운 락도 마찬가지지만 장르들이 생겨났을 때 그냥 우리 따라갔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명칭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가지고 뭐 장르가 훌이야. 야, 이렇게 만나면 그냥 훌이야. 따라와. 그럼 외국 애들이 훌을 하고 있는. 케이팝을 따라 하듯이. 네네네. 그런 게 K-팝이라는 이제는 걸 장르 만들고. 개척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예. 그래요. 융합이 됐네요. 예, 예. 융합, 그리고 퓨전. 융복합이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외국 오히려 이제 국악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 전통 음악 자체를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더 인기가 있고 더 반응이 좋고 이런 현상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저는 해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참 쉽지 않은 DNA를 가지고 있는 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배우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대학교로 올라가는 시스템. 그러니까 문화 예술은 약간 특정한 분들이 하는 거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쫙 살아오신 거고 결론적으로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갈팡질팡 해야 되고 이걸 뭘 해야 되지 몰랐던 거죠. 예, 그게 되게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저희 이제 꼬맹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를 보면 딱 드는 생각인데 문화를 바라보고 예술을 바라보고 할 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남 얘기 듣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돼 있죠. 예. 그래서 아이들은 방과 후에 보니까 이런 장구 배우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볼 땐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서양께 좋은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도리어 지금 또 돌아오는 알고도 되게 많이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TV 매스컴에서도 하는 프로도 생겨났었고 대중들이 많이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분명히 이제 지식 수입국에서 생산국이 딱 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것들이 수면 위로 많이 좋아요. 올라올 때 이 음악에 대한 장르 새로운 것들 이런 우리나라 것을 하는 음악을 하는 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시도들 맞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수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좋았던 원곡들을 요즘 가수들이 이제 재해석하고 그렇죠.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더 좋을 때도 있는데 원곡만 못한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순수한 예술이 우리 국악도 좀 가끔 이렇게 접목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거 날 것으로 들을 때도 더 좋은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살리고 아까 우리 오늘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과 그 타겟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주는 거는 얼마든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말씀드리면서 서편제 영화가 있잖아요. 서편제 영화 보면 국악하시는 송가인 씨도 그렇고 이게 국악 그 전에 있는 국악하는 신동이 또 가수로 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한 가지 이제
약간 또 안타까운 게 좋은 면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게 이게 국악하시는 분들이 또 보면 대체적으로 뭐 이 음악 소리 이런 거 너무 잘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대성을 하시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악 자체에 이 산업적인 시장성, 경제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이쪽 다른 쪽으로 가는 뭐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악으로 시작하셨는데 뭐 이제 어떤 자기가 좀 더 상업적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파페라 쪽으로 좀 약간 바꿨다거나 뭐 그리고 송가인 씨도 대표적으로 원래는 창을 하셨던 분인데 트로트를 하셔가지고 대박이 났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상업적인 면이 좀 아쉬워서 이동을 장역을 좀 장르를 그러니까 넘어가는 저는 분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본연의 그 국악적인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을 조금 지원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놓치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이 있으면은 좋은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저는 사람이 무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 어라운드가 돼야 되는 게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뭐 송가인 씨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그분 같은 경우에도 트롯을 할 땐 트롯을 하겠지만은 저는 오리지널을 할 때는 또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대중보다 또 다른 어떤 색깔 아니면 또 다른 무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좋은 거고 또 다른 시도들 뭐 또 다른 이제 젊은 청년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또 소리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어떤 보컬 뭐 샹숑을 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또 자기는 판소리라는 무기가 있으면서 이것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또 사람의 무기가 돼서 팬들한테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을 때는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송가인 씨가 그냥 국악을 할 때도 또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건 이미 알려져 있는 분이 많이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 질문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획자로서 기획자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그 문화예술 계의 발전적인 앞으로 의 방향 이런 부분들로 예측해 볼 때 어떤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로서 발전보다 저는 약간 좀 더 크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문화예술이라고 치면 저는 노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는 것을? 예. 너무 놀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노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질병이라고 따지면은 정말 힘든데 뭐 물론 제 주위에도 되게 힘든 경우를 많이 보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우울증, 저출산 뭐 너무 노인 고령화 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많아요. 이거를 뭘로 해결할 거냐. 근데 저는 이거의 해결 방법은 문화예술인데 아까 얘기했던 노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네. 인구의 거의 60에서 70%가 남자 같은 경우, 성인 같은 경우는 TV를 보든지 술 먹는 게 다 여가의 전부래요. 여가 생활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거죠. 뭐 게임 들어오면 게임 나오고. 그러니까 여유도 없을 뿐더러 술 먹고 그 다음날 다시 회사 갔다가 다시 술 먹고 또 자고 또 회사 가고 이게 반복이라고 치면 조금 쉼도 있고 아니면 이 안에서에 대한 수익 창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대기업을 다 선망하고 아니면 뭘 하겠죠. 근데 그 안에도 정말 행복하거나 돈벌이라던가 자기가 사는 거에 대한 어떤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그 노는 것이 또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사람들이 노는 거 하면 술 먹고 영화 보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하고. 네. 우리 여기 고 박사님은 이제 요즘 하나 새로 생긴 놀이가 있습니다. 딸하고 놀기. 아유, 좋죠. 이거 엄청난 놀이에요. 보통 놀이가 아닙니다. 예. 네, 컨텐츠가 나오게 생겼어, 지금. 저는 딸하고 딸 친구들하고 별의별 좋은- 걸 하고 다 놀아가지고. 하여튼 잘 놀아야 된다? 그렇죠. 노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네. 노는 거로 벌이를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 노는 거라는 거를 되게 죄악시 여겼잖아요. 옛날에는. 놀면 안 돼요. 막. 그래서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 엄마가 한 얘기가 너만큼 놀고 대학 들어간 애는 대한민국에 진짜 너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네. 천재셨던. 그러니까요. 맨날 놀고 하버드대를 좀 많이 쳐다보셔가지고. 문화예술, 공연, 전시 뭐 이런 걸 보면서 영감이라든가 생각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사람으로서는. 네. 근데 저는 그거 자체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노는 거고 또 다른 어떤 기획, 생각 아니면 뭐 좋은 것들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상상력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도 그 놀이가 되게 중요하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벌써 마지막입니다. 네네. 자, 우리 소장님. 예. 제가 아까 아티스트로도 이제 활동할 때 그때가 또 더 좋다고도 하셨고. 자, 문화예술 기획자로도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이 두 가지 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계획이라고 치면은 좀, 말하자면 좀 많은 분들이 너무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롤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점들, 물론 크게 생각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에 있던 사회적 문제들을 문화예술로 해결하는 거를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예,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오락발전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롤모델을 구축하자라는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예술특구를 얘기했던 것도 말하자면은 그런 롤모델로 인해서 뭔가 환경들을 만들어주게 되면 앞으로 더 좋은 전 세계에 다 알릴 수 있는 음악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 뭐 공연 작품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뭐 음반 뭐 이런 축제 뭐 이런 거보다도 그런 약간 대의적인 어떤 거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응원하고 아니면 목소리를 만드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로는 어떻게 공연 계속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공연은 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뭐,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계속 했고요. 단독 콘서트를 하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 뭐 한두 개 정도 해외 공연도 지금 준비는 돼 있고요. 예. 아직도 계속 공연을 하시는군요. 그럼요. 공연해야죠. 예. 공연할 때가 더 재밌어요? 준비할 때가 더 재밌죠. 예. 근데 공연할 때는 진짜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제가 무대를 떠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곰곰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옛날에 상상마당이라는 홍대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을 때 예, 거기 알죠. 위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무대가 높아요. 맞아요.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정말 등치가 좋고 막 머리도 약간 각지게 딱 깎으신 분이 정말 순수하게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무대를. 열정적인. 그러니까 저는 그 눈빛을 보고 야, 이건 무대를 떠날 수가 없는 거구나. 저렇게 정말 이런 분들도 정말 공연이라는 걸 보면서 무슨 상상을 하던 행복감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 얼굴에서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순수함과 행복함. 그렇죠. 순수함과 그걸 행복한 봤을 얼굴. 때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무대에 쓰는 이유가 이거구나.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든지 기대를 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데여서 그 순간에 사람을 순수하게 이렇게 매직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대하잖아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은 같이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가자 그러듯이 음반이 나오거나 영화가 나올 때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 기간 또. 그래서도 저는 계속 예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퓨전, 창작, 밴드 최윤상 대표님 오늘 모시고 재밌는 시간을 정말 재밌는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